날씨가 엄청 추워진다는데 그죠? 추워봤자지 뭐. 김장해야 되는데 그죠? 저 이번 주에 저희도 김장하거든요, 시골에. 어머님 근데 큰일 났네, 날 추워진다고, 주말부터 추워진다 해가지고. 근데 매년 김장할 때 보면 추워지더라고요. 그죠? 큰일 났습니다. 예? 며느리요? 저희는 집에 어머니가 다 준비해놓고 집사람은 가서 버무리기만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배추 자르려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해요. 와이프는 직장 다니니까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내려가서 그 당일 아침에 버무리 그거만 하지, 나머지 다 뭐 쓸고 하는 게 과정이 되게 힘들죠. 그게 사실 준비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머님이 다 해서 해놓으니까 잘라놓고 다 하고, 그죠? 배추 절이고 뭐 하는 것도 우리 한 200포기 합니다. 장난 아니죠. 그죠? 노가대. 그죠? 저도 가서 맨날 그 옆에서 막 시다 하거든. 시다 막 그 갖다 배추 갖다 날라주고 또 다 되면 담으면 또 갖다 이따 옮기고 막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쉴 새도 없고 막 계속. 벌써부터 걱정이네. 그래서 김장 증후군 있고 명절 증후군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명절 때도 뭐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남자들은 뭐든지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지 마야 돼. 한 번 손 들리면, 발 들였으면 헤어날 수가 없어. 평생 해야 돼. 그래서 하나씩 늘어. 나도 모르게 하다가 처음에 이것만 했는데 점점 3개 4개 하다가 오늘 보니까 반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안 한다고도 할 수 없고,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안 합니다. 더 이상. 와이프가 살살 꽂을 때가 있어. 자기 이것 좀 해봐요. 나 못해 막. 난 못해. 끝까지 해요. 그래서 반찬 같은 이제 찌개 같은 것도 끓일 때 이제 막 꼬시거든요. 자, 김치찌개 잘 끓여? 못 끓여. 몇 개 했더니 막 맨날 그거 할 때마다 저한테 하라고 그래요. 비 오면 전 부치야지. 비 오는 날 전 부치면 막 자기 전 먹고 싶다고 막 그래요. 막 그러면 부쳐 먹어. 그러면 막 내가 부치는 게 맛있다고 자기가 잘 부치면 또 그러는 거야. 또 제가 전례가 있거든요. 부쳐준 전례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빼다 붙다 보다 또 안 부쳐주면 또 짜증나서 그러니까. 그냥 무자식이 살 빠져 혼자 사는 게 최고야. 그죠? 자, 대상을 보겠습니다. 이건 외울 거 없고요. 그죠? 나중에 하다 보면 얘는 알게 돼요. 하도 많이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그리고 외울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 건축물 이런 식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배워요. 차량 이런 게 있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선박, 항공기. 우리가 대상을 정해준다겠죠. 왜? 이걸 정해줘서 이 정해진 것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광어권, 어업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서해안 꽃게철 되잖아요. 꽃게철 되면 막 서해안 꽃게 잡잖아요. 그래서 서천 그쪽이 막 개천강 서천 쪽이 꽃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꽃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배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민들 전체가 잡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배가 딱 정해져서 걔네들만 꽃게를 잡을 수가 있다. 근데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두리 양장을 하는데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받아야 하는 것들 다 권리를 받아야 돼요. 어업권 등록해야 되고, 내가 광산채굴 걸려면 광산채굴 하려면 뭐예요? 광산에서 광물 채취하려면 광어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취득하면 세금을 내라는 얘기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무 하나 있고 임목, 그리고 각종 회원권, 그래서 뭐 골콘 승종료에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유토회원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취득세 기본적인 과세 대상이다 볼 수 있어요. 이건 안 해도 외우지 마세요. 그죠? 부동산 당연히 들어가고, 얘네들은 나중에 설명할 때 많이 나와요. 이 두 개는. 그러다 보면 얘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그리고 각종 회원권 끝 이렇게 가는 거죠. 대상은 근데 우리 교재는 그 박스에 정해놨죠. 그것만 딱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 설명한 거예요. 토지는 뭘 말하고 건축물은 뭘 말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부동산에 가는 것만 잠깐 설명하고 나머지는 안 읽어요. 왜냐면 그 뒤에 55페이지 막 해서 54, 55, 56, 57페이지까지 돼 있죠. 그런 법조문 갖다 해설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질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구체적인 얘기고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들을 뭘 하면,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낸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요 대상인 애들을 뭘 해야 되는 거야?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취득은 뭐가 있느냐? 그런 거죠. 취득하는 방법.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돈 주고 사는 거죠. 그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여기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토지. 자, 여러분 땅이 지금 없어요? 자, 그럼 이걸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돈 주고 사면 돼요. 돈 주고 사. 그걸 매매한다 그래요. 그죠? 이건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없어. 그럼 취득을 못 하나요? 난 돈 없으면 생전 취득 못 해요? 할 수도 있죠. 뭐 나는 돈이 없는데 엄마 아버지가 땅이 겁나 많아. 그죠? 그럼 어떻게 봐요? 상속 먼저 얘기하면 안 돼. 사람 심리가 상속은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 일단 증여를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뭘 받고? 상속을 받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근데 있는 사람 얘기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 땅이 있으니까 받는 거지. 나도 돈 없고 부모님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니역하고 삽밖에 없어. 니역하고 삽. 그럼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니역까지 돌을 실어가지고 바다를 메꿔. 내가 가서 메리깐척 한다 그래. 메리깐척. 그죠? 바다 메꾸면 되죠. 돌에 실어 바다를 메꿔. 언젠가 메꿔지겠죠. 그 메꿔지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물론 내 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바다를 메꿔. 그러면 동해서의 남해 중에 어디를 메꿔야 될까요? 그건 안 해요. 난 또 모르는 줄 알았어. 동해바다 가서 메꾸는 줄 알았어. 동해바다는 백날 메꿔도 안 돼요. 거기는 못 메꿔요. 남해는 안 돼. 어디만 돼? 서해만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나라 매립은 다 어디야? 서해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해나 남해는 못 해요. 매립을. 거기는 조수가 먼저 심하고 파도가 심고 막 이게 해가지고 매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해를 매립하니까 서산 간척지 옛날 현대에서 바다 메꿔 농지 만들고 지금 뭐 있어요? 부안에 변산반도에 뭐 새만금 이게 있는 거죠. 뭐 새만금은 내가 말했잖아요. 한번 가보시라고. 이제 장난 아니게 넓습니다. 방파제 길이만 뭐 몇십 킬로니까. 그러니까 차 타고 한참 가야 돼요. 그냥 갈만해요. 저희 때 가면 양쪽에 바다가 있고 가운데 다리가 쫙 방파제가 있잖아요. 그죠? 한 30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30 몇 킬로. 중간중간에 휴게소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괜찮아요. 한 번쯤은 가볼만 하죠. 근데 거기는 부부는 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메인하고 가면 몰라도 와이프하고 둘이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 그죠? 와이프가 갇혀도 갔었거든요. 휙. 문 열고 자 가다 휙 바람 불지 막 그리고 휙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천천히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유난히 차가 천천히 가는 차 있어 앞에. 뭐 시속 20km. 그 무조건 그거는 부부 아니야. 무조건 부부 아니야.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부 딱 가면 자기들은 부부 아닌데도 부부인 척 해봤자 티가 나요. 탁 티가 나. 밥 먹을 때 절대 나란히 앉으면 안 돼요. 식당 가서 나란히 앉으면 거의 99%예요. 거기다가 반찬 얹어줬다 그러면 100%예요. 그죠? 부부는 무조건 맞은편이고 맞은편도 대각선으로 앉아. 왜? 최대한 멀리 앉으려고. 이렇게 앉으면 가깝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좀 멀거든요. 보통 그게 일반적이죠. 그게 일반적인 거. 근데 막 같이 뭐 이렇게 옆이 나란히 앉았는데 밥 얹혀주고 그러면 끝난 거야. 조심해야 돼. 근데 뭐 자기는 아니라고 막 아닌 척하고 막 그죠? 근데 구경 가서 막 20kg 쳐놓고 막 설명하면 이러고 손가락질을 웃기는 거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손 붙잡고 다니면 안 되고 마트 가는데 손 붙잡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딱 봐도 액면 좀 있어. 액면이 되는 사람이야. 근데 막 손 붙잡고 팔짱 끼고 가. 10중에 8돌은 아니에요. 그죠? 2명 정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손 붙잡고 다녀? 와이프 남편하고? 같이 안 다니잖아 아예. 마트 자체를 안 가죠 같이. 그죠? 그게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죠? 어딘 가서. 그죠? 저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어디 가면 꼭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동영상 한 데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 저기라 어느 지역에 놀러 갔는데 막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요. 그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죠? 잘못하면 삐끗해요. 삐끗하면 막 아는 체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죠? 설마 여기서 만날까 했더니 막 거기서 아는 체하고 저 어디 무슨 학원 누구래 막 하면서 저 동영상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죠? 재직은 못 사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죠. 그죠? 메리칸처. 자, 그 다음에 나는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다 농지야. 전답이야. 나는 대지를 갖고 싶어. 지목이 대인 토지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팔고 살 수도 있지만 이걸 형질 변경한다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목 변경이라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취득 안 했는데도 세법은 네가 농지 가지고 있다 지목을 대로 바꾸면 어느 게 더 비싸요? 지목이 대인 게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그 증가된 만큼을 취득 안 했는데 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다 이래요. 이걸 우리가 취득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부동산 취득하는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의 형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승계취득에서 유상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유상승계 취득 그러고 얘는 공짜로 받는 거니까 무상승계 취득 그러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 최초 취득이라고 해서 원시 취득 그러고요. 얘는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으로 본다 해서 간주 취득 그러기도 하고 의제 취득 그러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세법상 취득은 크게는 뭐 설명 큰 것만 할 거예요. 실제 취득과 뭐가 있다.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실제 취득은 다시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승계는 내가 취득할 때 그 이전에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그죠? 넘겨받아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한테 넘겨받아 취득하는데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유상승계 그러고 공짜로 취득하는 걸 뭐라 한다? 무상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시면 세금을 뭘 낸다 그랬어요? 자, 증여받았어. 그럼 세금을 뭘 내야 됩니까? 증여세. 그리고 증여세 내면 끝이에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죠. 뭐 해야 돼?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죠. 여러분 증여세 내면 등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증여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그냥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는 거고 당연히 내는 거고 그리고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내야 돼? 취득세를 해요. 취득세. 부동산 취득하면 제가 지난주에 했죠. 부동산 취득하면 지금 여러분 오늘 아파트 샀어.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사면 등기할 때 세금 뭐 낸다고 했어요? 1번 객관식 했었잖아. 기억 안 나세요? 1번 등록세, 2번 취등록세, 3번 취득세.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어디 가서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기할 때 등록세 낸다든가 취등록세 낸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 이 법이 개정이 됐죠. 2011년도부터. 그죠? 2011년도부터는 이 취득세 등록세를 통폐합해서 뭘 내요? 취득세를 내요. 그럼 여러분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기본으로 2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겁나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증여받으면 세금을 얘만 내는 줄 알아요. 증여세만 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는 증여세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취득세 얘기를 하니까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자, 증여받았으니까 국세인 증여세를 세무서에다 신고하시고 그리고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시고 상속을 받으시면 뭐 내고 상속세 내시고 그리고 본인 앞으로 등기할 때 또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시고 그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상승계가 상속이나 증여잖아요. 그죠? 이거를 뭘로 본대요? 취득으로 본대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아도 취득한 거로 봐서 뭘 부과하겠다? 취득세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죠. 날짜 다르죠. 세금 신고하는 기간 다르고. 얘네 둘이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다 신고하는 거고 얘네 둘은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세금 내시고 등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개념이 딱 써야 되는데 잘 모르시면 이거 하나씩 낸다고 대부분 생각해요. 이걸 낸다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이걸 안 하니까 만약에 증여를 받았어도 자기가 등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니까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증여세만 내는 줄 아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얘기할 때 뭐 증여세 세금 얼마하고 뭐 이거 뭐 등기 비용 얼마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 등기 비용이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취득세 이게 아니라 이건 등기하고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죠? 상관없는 거지. 이거 따로 내고 따로.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속 증여를 받으면 무상승계 취득으로 세금을 내라. 이것도 취득으로 본다. 유상의 대표적인 매매 같은 거죠.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1월 달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원시는 최초 취득이죠. 아까 말씀드린 매립간척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매립간척 한다든가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 내용 다 보시면 되고. 간주 취득은 말했죠. 실제 취득을 안 했는데도 취득한 거로 본다. 대표적인 게 지목변경 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기초니까 개념 설명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올해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 종류 4개를 나중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개념 설명에서 아까 지목변경 얘기해 볼게요. 지목변경. 자, 여기 전이 있어요. 이거를 지목을 뭘로 바꿔? 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목이 뭐가 됐어? 변경이 됐어요. 여러분 실질적 취득은 실제대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그죠? 근데 간주 취득은 뭐냐면 취득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법적으로 취득한 걸 보겠다는 거야. 간주 취득은 소유권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유권 변동 있으면 실제 취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갑거예요.
근데 지목이 뭘로 바뀌었어? 대로. 이것도 누구 거요? 갑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취득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지목을 변경했더니 금액이 전답일 때와 뭐일 때, 대일 때 어느 게 더 비싸다? 대가 더 비쌉니다. 당연히. 여러분 일반 농지와 대지가 차이점. 여러분 사실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투기 목적, 개발 목적도 있지만 다른 조건이 동등할 때는 어느 토지가 비싼 거냐면 거기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하고 같은 건물을 짓는데 그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에 나이트클럽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 건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눈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야 그 건물에. 그러면 모든 직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업종이. 그죠? 근데 어떤 데는 업종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 그런 거 나중에 들어보시는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교 근처에 있으면 거기서 직선거리 150m, 200m 라인 딱 그려놓고 원 안에 건물이 딱 들어가면 거기 지하에 노래방 못 들어갑니다. 왜? 학교 뭐 정화구역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인에 걸리면 못 들어가요. 그럼 그 라인에 걸린 건물과 라인 밖에 있는 건물이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이어도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왜? 이쪽은 라인에 걸려가지고 제한을 받아요. 나는 제한을 안 받아. 얘가 더 비싼 거죠. 그런 걸로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지 사가지고 농지가 왜 싸요? 농지 사서 거기다가 나중에 건물 지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못 짓죠. 거기다 뭐 해야 돼? 농지 샀으니까 성토 작업은 흙 갖다 깔아야죠. 성토 작업하고 그리고 뭐를 해야 돼? 지목을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럼 돈이 들어가요. 농지 전용할 때 또 전용비를 내야 돼요. 농지를 내가 다른 농지로 썼으니까 다른 대체 농지 취득할 수 만들 수 있는 비용을 네가 내라 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내야지. 형질 변경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걔가 싼 거야. 대지는 근데 다 돼 있잖아. 건축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으니까 걔가 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목이 변경해서 금액이 뭐가 됐어요? 증가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 증가된 만큼 실제 취득한 건 아니지만 얼마만큼을 이만큼을 뭐 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은 이 증가된 만큼만 뭐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취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간주 취득의 개념은 그런 거다. 결론은 실질적 취득은 아닌데 취득한 거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얘가 가장 많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과점주제라는 게 있는데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그는 그죠?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들인데 그죠?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것들은 그죠? 그래서 결국 취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거기 뒤에 그 57페이지 취득 개념 원칙 해가지고 뭐 나와 있고요. 그죠? 이게 어디 설명이 안 돼 있나? 표로 정리가 안 됐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요약집이나 이런 데 다 있고 하니까 그죠? 개념을 나중에 1월달 할 때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 그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 교재는 거기 원칙 나와 있고 뒷장에 58페이지에 간주 취득 그래가지고 뭐 그 종이 4개 나와 있죠? 4개 그죠? 그거 나중에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지금 말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취득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비과세가 나오죠? 사전에 비과세. 자 이건 제목 보시면 비과세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 한 문이 그죠? 과세를 안 한다 인 거죠. 과세를 안 한다. 그게 비과세예요. 그죠? 대표적인 양도세 비과세 아시죠?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 보유하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년 이상 거주하시면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어요. 그럼 비과세 대상이죠. 그죠? 근데 팔았어. 그럼 이거 세금 집 팔았으니까 세무서에 가서 세금 신고, 양도세 신고를 예정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팔았으니까 원래 부동산 팔면 예정 신고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과세 대상의 주택을 팔았네? 그럼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거든요. 그럼 얘는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자, 내가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신고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줘요.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럼 얘들이 내가 신고를 안 하니까 조사를 하겠죠. 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 무효사라고 돼 있잖아.
그럼 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법에 내가 신고하는 조사해볼 때 너는 얘는 과세를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비과세는 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연습 삼아 해도 되고, 그죠? 그냥 한번 해본다고 해도 되고,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 감면 면제란 말이 나와요. 그죠? 요건 좀 달라요. 자, 세금 1억이에요. 세금 1억인데 얘는 비과세고 얘는 감면을 받았어요. 근데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50% 감면도 있고 100% 감면도 있고 틀려요. 비율이. 얘가 만약에 얘도 100% 감면 받았고 얘는 비과세야. 그럼 둘 다 세금을 안 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1억은 감면을 받았어요. 100% 그죠? 근데 얘는 여기다가 이 감면 받은 금액에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야 됩니다. 부가세로.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얘는 부가세는 내야 돼요. 그럼 1억을 감면 받으면 1억에 20% 2천만 원을 뭘 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 명목으로 내죠. 근데 얘는 비과세니까 모든 세금을 과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뭣도 안 내. 부가세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감면은 특징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감면 신청을. 그러니까 본인이 감면 대상이야. 근데 내가 감면 대상이라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내가 양도세 낼 때 알아서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가서 뭐라 그래? 야, 이거 감면 대상 왜 안 해줬어? 그건 국세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도록 돼 있어? 납세자인 내가 신청을 감면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근데 못 받았어? 그럼 나중에 감면 받아야죠. 근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왜? 그럼 막 절차가 복잡하죠. 그럼 막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 알아? 당사자가 제일 잘 알죠. 왜냐면 이게 국가에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옛날에 90년대 막 이때부터 해가지고 막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때 임시적으로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이 지역의 어느 지역의 아파트 이 조건 갖춘 아파트를 사가지고 5년 안에 팔면 너는 양도세 100% 감면해준다. 이런 걸 특례를 막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근데 그건 매매 당사자가 제일 알지. 본인이 알고 산 거니까. 그럼 자기가 팔 때 뭘 해야 돼? 나 이거니까 감면 대상이니까 해달라고 신청하면 걔들이 확인해봐서 맞으면 감면을 해주죠. 하지만 뭐는 내야 돼? 부가세로 농특세 20%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면 나오면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비과세는 이제 과세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취득세 비과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죠. 6가지. 그죠? 우리 교재는 뭐 4번까지로 돼 있는데 뭐 1번 국가 등이라고 돼 있죠. 그냥 제목만 보세요. 국가는 다 비과세야. 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과세권자죠. 지가 세금 부과하고 지가 내고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건 무조건 뭘 받아? 비과세를 해줍니다. 큰 제목만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형식적 취득이라고 돼 있죠?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탁재산. 그러니까 신탁재산도 비과세죠. 신탁. 그리고 신탁이 뭐예요? 신탁이란 말이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믿고 맡긴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 부동산을 얘한테 관리해달라고 뭐 하는 겨?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신탁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탁은 2가지가 있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있고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 명의신탁 들어보셨죠? 자, 명의신탁은 취득세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명의신탁이 뭐예요? 이 건물을 제가 샀는데 실제는 제가 긴데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제 친구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 실명제 위반한 거죠. 근데 얘를 취득세를 비과세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법을 위반한 거긴 해 안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신탁법에 따라 얘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다가 내 걸 대신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 부동산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등기를 해야 되잖아 본인 앞으로. 근데 얘가 실제 취득한 건 아니죠. 뭐만 하는 거야? 관리만 하려고 막 취득한 거잖아. 그럼 얘는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그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탁자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라 그래요. 위탁자, 수탁자. 그러면 얘가 비과세 받았죠. 얘가 사정이 생겨서 관리를 못하게 돼서 병한테 넘겼어요. 그럼 얘를 새로운 수탁자 그래요. 뭐라 그래? 신수탁자 그래요. 입장 똑같죠? 비과세. 자, 기간이 끝났어요. 신탁 기간이. 그럼 어떻게 돼?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럼 위탁자도 등기를 다시 넘겨오는 거죠? 하지만 얘가 사는 거 아니죠. 자기 거 가져오는 거잖아. 그럼 뭐였죠? 비과세. 그렇죠. 그래서 신탁은 이렇게 됩니다. 올해 시험에 또 이게 언급이 됐었어요. 요 얘기도 같이. 쟤는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만 비가세요. 뭐라고요? 신탁 등기는 탁탁탁이 비가 탁탁탁.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이렇게. 그죠? 탁탁탁탁탁탁 비가세요. 예를 들면 수탁자 이렇게 나왔죠? 자, 위탁자로부터 아니면 수탁자로부터 위탁, 자, 위탁, 수탁, 수탁, 신수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위탁자로부터 수익자. 그럼 뭐예요? 걔는 비가서 안 돼요. 왜? 탁익 얘는 안 돼. 무조건 뭐라고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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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요것만 기억하면 되네요. 나중에. 그죠? 거기 보시면 59페이지 2번에 형식적에 1번에 양가로 1, 2, 3에 있죠. 양가로 1, 2, 3 뭐라고 돼 있어?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3번 수탁자, 신수탁자라고 돼 있잖아. 그죠? 탁탁탁탁탁탁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막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뭐 2번은 뭐 환매권 행사라고 돼 있죠. 환매. 그리고 환매란 말이 도로 사온다는 얘기거든요. 도로 사온다. 환매. 그죠? 근데 환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끼리는 환매가 있고 법률상 환매가 있어요. 네,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집을 팔면서 제가 이걸 집을 파는데 2년 후에 내가 원금에다가 요거 얼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도로 팔아라. 그런 조건부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팔고 나서 그 약정한 기간에 제가 돈 원금에다 얼마 더 주고 도로 사오는 걸 뭐라 그래요? 환매라 그래요. 근데 얘는 비과세가 안 돼요. 뭐만 되는 거야? 법률에 따른 환매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법률이니까 이상한 법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법이 나온 꼬랑지에 환매 어쩌고 붙으면 걔가 법률상 환매예요. 거기 법 붙었죠? 징발재산 정리한 특별주식법 국가부의 어쩌고 나와있죠? 그리고 뒤에 꼬랑지에 뭐라고 돼 있어? 환매 어쩌고 나왔죠? 그럼 걔가 비과세. 그리고 법이 나와야 되겠죠. 얘는 이 법이. 그랬더니 이걸 외우는 분이 있어요. 징발재산 건의한 특별주식 국가부의 부지 배치물 송원증이 어쩌고. 그래 외우지 마세요. 법 이름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알아서 나와요. 이걸. 설마 이걸 바꾸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매권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났네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법은. 저도 안 외워 이런 거는. 그죠? 쓸데없는 거죠. 괜히 법 이름 같은 거 막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옛날에 이 공법의 첫 단위가 국계법 나오잖아요. 국계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때 이분이 막 헤매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얘기하는데 나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 계획 및 이용인지 이용 및 계획인지 헷갈린대요. 아니 그걸 뭐더러 외워. 지들이 알아서 나오지. 설마 이거를 시험 볼 때 국토의 계획인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때 이렇게 해놓고 야 얘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쓸데없는 거래요. 이상한 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으는 이유냐면 수업을 안 들으면 막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막 되는 대로. 공부를 겁나게 열심히 해 점수 안 나는 사람 특징이 이상한 걸 하는 거 이상한 걸. 그죠? 그 사람 있어요.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해 점수 안 나오는 분들. 왜? 안 나오는 것만 하고 안 나오는 것만. 정작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고 엉뚱하면 죽으라고 하는 거지. 이게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죠?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겨. 왜? 아직은 여러분이 이 파악을 못 하잖아. 뭐가 중요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자꾸 들어서 얘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걸 파악해서 그런 걸 자꾸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이거 뭐 들어요 이거. 그리고 계획이 먼저요. 선계획 후개발 몰라? 먼저 계획을 세고 나중에 개발을 이용하자. 왜? 이용을 먼저 하면 얘가 막 난개발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계획을 먼저 세고 이용한다. 그래서 계획 및 이용이에요. 이게 그런 거지. 그죠? 나중에 그 스마일 선생님이 알려주겠지. 공법 안 하셨어요? 했죠? 한번. 공법. 금요일 했잖아. 금요일날. 기억 안 나죠? 실실 웃는 사람 있잖아. 실실. 얼굴 자체가 웃음이 있잖아요. 그게. 이재욱 선생이라고 그죠? 그게 항상 보면 웃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죠? 희한하죠? 타고났어. 얼굴에 그것도 복이에요. 얼굴에 웃음기가 딱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다. 사람 인상이 좋잖아. 그죠? 공식 보면 일찍 끝났어요? 토요일날? 기억 안 나죠? 공식 보면 누구야? 도대체 공시가 뭐 있어? 그게 뭔데? 토요일날 그죠? 이제 한 주 했구나. 공부 지난주에. 개념 없죠? 지나가다 저 보면 그럴 거래요?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자, 2번은 그렇고 3번은 임시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가설건축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저 시골에 면소지에 보면 그 극장 같은 게 없으니까 그 시골 동네는 극장 같은 게 없으면 가설극장 같은 거 와가지고 막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그다음에 그 서커스 같은 거 와가지고 막 약 팔고 그랬거든요. 잘 모르시죠? 저만 아는 거죠? 제가 조선시대 사람이거든요.
그죠? 옛날에 그래서 서커스 타운 유명한 서커스 타운면은 그 만담하는 고춘지 아씨하고 장소팔 씨라고 있었어요. 그 두 분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 만담. 옛날에 개그가 없고 이제 만담을 했거든. 그분들 올 때는 거기는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데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씩 막 있어요. 막 그 서커스하고 약 팔고 나면서 우리 간 뭐라 그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막 그런 거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건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나중에 뭐 할 거야? 철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임시로 하는 거죠. 근데 걔가 1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걸 설치해놓고 존속기간 1년 넘어가면 비과세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조건은 볼 건 없지만 그런 가설 건축물은 비과세 해준다. 왜요? 걔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어차피 철거하려고 잠깐 하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등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그럼 4번은 뒤에 개수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공동주택 개설하게 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건물에 설치하면 취득세를 내거든요. 근데 건물이 엘리베이터 노후화돼 가지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문이 잘 안 닫히고 한 번씩 텅텅하다 닫히고 내려갈 때도 그냥 안 내고 한 번씩 인터벌 탁탁 텅텅텅 하면서 막 내려가는 거 있죠. 막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스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있죠.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일정 조건 갖춘 뭐래죠? 비과세 해준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과세는 있는 게 있다. 그냥 감만 잡으시면 돼요. 지금 외우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뭐 있어요? 취득식이라고 돼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얘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겠죠? 요때까지 안 하면 뭐가 나온다 했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날짜가 요 날이 60일이면 여기서 하루만 지나도 바로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 얘가 날짜를 하루 지난 여기 이날이 신고 납부 기한지 이날인지에 따라서 하루 차이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얘가 신고 납부 기한이 이날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제가 지금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 안에 하라겠죠? 60일. 그러면 이거는 이날인지 60일이 된 날이 이날인지 뭐에 따라 달라져?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얘가 취득일을 이날로 보면 이날이 기한이고, 그죠? 이날로 보면 이날이고, 이날을 취득일로 보면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면 여기서 혼란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분명히 가서 싸웁니다. 공무원하고. 나는 어제라고 공무원 오늘이라고 막 둘이 싸우고 하루 지났네 안 지났네 싸우겠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취득일을. 뭐에 따라서? 아까 우리 취득 형태 배웠죠. 매매 상속 증여, 그죠? 그 형태에 따라 매매는 이날이고 창인승 이날이고 증여는 이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무조건 그날부터 60일 따져서 지나가면 무조건 가산세. 그래서 그 취득일을 정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취득시기 그럽니다. 취득시기 해서 그 5절에 취득의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취득시기는 기본만 볼게요. 유상승계 매매 등이죠. 그죠? 매매 등이. 자,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돈을 준 날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요, 계약서 쓸 때 그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개인끼리 아파트 같은 거 매매하면 언제가 취득일이겠어요? 두 개 중에 둘 다 잔금이죠? 언제 잔금날? 계약상 실제 이걸로 가요. 이걸로. 개인 간 거래는 그 계약서 쓸 때 그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취득일이에요. 그날부터 며칠? 60일 지나면 가산세. 이걸로 안 가요. 왜냐면 만약에 개인 간 이게 뭔 뜻이에요 이거? 얘네 둘이 관계없다는 뜻이거든요. 얘네들은 뭘로 간다는 거예요? 계약서랑 관계없이 무조건 내가 실제 잔금 준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고, 이거는 실제 돈을 언제 주건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 개인 간 거래 이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짜고 치면 되잖아요. 개인 간 매매에서 어제 실제 돈 줬는데 어제로 따지니까 날짜가 하나 지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이 오늘 줬다 갑시다. 둘이 약속하면 되잖아. 오늘 줬다 갑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게 또 둘이 혼란이 생기죠. 그럴 여지가 있는 건 전부 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개인 간 거래 무조건 이걸로 가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걸로 간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그죠? 대한민국 누가 봐도 실제로 이날 돈 줬다고 인정될 때
그때는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해서 여기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 그죠?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보시면 60페이지 승계취득계가 나와 있는데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1, 2, 3, 4, 5 있죠. 4번까지 돼 있죠. 근데 4번에 거기 판결문하고 법인 장부하고 같이 돼 있어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5개입니다. 그 5개. 걔네들은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날짜상으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그 뭐 여러분들도 뭐 저 시골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뭐 여러분들 뭐 다 시골에 살았죠? 그렇죠? 도시 사람이야? 여기가 남양주가 얼마나 깡초인지 모르죠? 옛날에 저희 누나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여기 남양주 어디 진접인가? 거기 어디 살았어요. 진접, 기억에 진접인 것 같아. 진접 오이빈가 뭐 거기. 야, 내가 결혼하고 한번 오는데, 야, 내가 진짜 살다 때 그런 깡초 처음 봤어. 막 차 타고 어디 막 차도 안 나고 막 기다려 한차도 산 넘고 물건 한 1박 2일 가나면 그거 찾아갔어. 완전 시골 어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매형이 거기 어디 여기 왔으니까 천안 왔으니까 어디 좋은데 구경시다고 갔는데 광릉? 뭐 있잖아 거기. 야 거기 능 그 무덤 보여주대 무덤. 여기 왔으니까 좋은데 유원지 가야 된다. 거기 무덤 보여주대. 자 쓰러진다. 자,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근데 지금 완전히 뭐 그때 몇십 년 됐으니까 뭐 완전 장족이 발전했죠. 그래서 시골은 그때 당시 거기도 그렇고 저희 시골도 보면 진짜 그 시골에서 좀 그나마 번화가인 동네에 슈퍼 말고 구멍가게가 있어요. 학구방이나 구멍가 조그만 그 있는 동네는 부자 동네야. 그죠? 대부분 그것도 없어. 근데 저희 시골 5일장 쓰거든요. 저희 시골에 5일장을 썼거든요. 지금도 5일장 써요. 또 오래됐거든요. 근데 5일장 쓰면 그 온 동네 그 전에 인근에 있는 명까지 다 오는 거야. 동네 사람 전부 다. 왜? 단체로 와서 물건을 이만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어떻게 가서 마을회관 같은 데 놓고서나 팔아요. 떼어다가. 이걸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구판장 그러기다가 공판장 그랬어요. 공동판매장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았었거든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국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국수를 안 먹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국수를 안 먹었는 것 같아요. 지금 라면만 먹었어요. 라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국수를 삶아가지고 다 먹고 싶은데 제가 안 먹으니까 국수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저만 라면을 끓여주고 할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 전부 다 국수를 먹어요. 같이 방에서. 저 혼자 이렇게 라면 먹고 있는 거야. 다 국수 드시는데 제가 누구게요? 장남이에요. 제가 장남해가지고 어머니 나는 국수 안 먹어요. 그러면 좀 너는 국수 먹지 마. 그럼 너는 라면 먹어. 그 라면 먹을까? 넌 라면. 그럼 넌 라면. 남동생이 따라서 한 번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죠. 엄마들 옛날 하는 얘기를 뭐야? 저게 돼지가 불러가지고 국수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지금도 가끔 동생이랑 모여서 같이 술 먹고 그러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어렸을 때 그냥 자기 서로 무지 받았다고. 제가 장남이라고 오빠는 뭐 조금 형은 어떻게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 장남의 비애를 몰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 진짜 장남 아닌 사람은 그 장남이 저기를 몰라요. 우리는 진짜 그 받는 압박감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뭘 못해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뭐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부모님 내가 모셔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님 내가 모셔야 되고 동생들 내가 건사해야 되고 막 그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살아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압박감이. 지금도 저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더 잘 돼서 얘들 도와줘야 돼. 이 생각이 참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나만 갖고 있는 생각이고 동생들이 그런 생각 안 하죠. 막 서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 서러운. 그때 했는데 오빠가 뭐 했는데 했다고 형이 뭐 했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그러면 뭐 난 기억도 안 나요. 원래 가해자는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냥 피해자만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국수를 제가 사러 다녔겠죠. 어디 가서 샀겠어? 다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얘는요. 일단 써놓고 보면 이거예요. 5가지가 있어요. 국수를 어디 가서 사? 공판장에 가서 살 거예요. 5개. 이 국이 뭐냐면 1번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누구 걸 산 거야? 국가 걸. 그러니까 국가가 취득한 거죠. 국가가 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내가 누구 걸 산 거야? 국유지를 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유지를 샀네. 그러면 내가 국유지를 사가지고 오늘 잔금을 주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오늘 잔금 준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지. 그죠? 왜? 거래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둘이 짜고 쳐요? 오늘 줬는데 국가한테 내가 하루 지나서 가산세 물겠으니까 국가한테 가서 그래요? 야 오늘 줬다 가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고,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죠. 그죠? 자, 수인데 이 수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국수 공판장 외워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외국으로부터 넣으니까 안 나왔대. 야, 그거는 알아서 해야지. 그까지 제가 그렇게 해줄 수는 없죠. 그죠? 외국으로부터 국수 공판장 할 때 수. 그죠?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관세 물잖아요. 통관할 때. 그죠? 그럼 관세 물 때 그 수입 면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걔네끼리 거래한 계약서와 상관없이 그 면장상 나온 날짜에 실제 잔금 지급한 걸로 봐서 그날을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3번은 판결문이죠. 판결문은 뭐겠어요? 법원에서 행정소송이 걸려서 확정 판결 난 거죠. 그럼 판결문이 뭐라고 그래? 갑은 을에게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지급해라. 그 판결문상 날짜 나온 날, 그날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일, 취득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법인 장부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장부는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잖아요. 건설회사로부터. 그럼 잔금 지급하면 건설회사는 뭐를 해요? 지네 장부에다가 김모 씨 몇 월 며칠에 잔금 줬고 이모 씨는 몇 월 며칠에 잔금 줬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럼 그 장부를 통해서 내가 뭘 받을 수 있어? 잔금 실제 준 날을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그날로 가겠다. 3번 공매는 뭐겠어요? 공매나 경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거고, 경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야?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매 받아서 낙찰 받으면 여러분 잔금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주체가 법원이니까 누가 받아? 그날 잔금 준 게 입증이 된다 해서 요 5개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는 뭐 공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국수 공판장. 이 장이 뭐라고요? 법인 장부할 때 장이에요. 장 또 안 해놓고 법인 장부니 법 그러니까 장 없다고 또 그러고 그냥 국 했더니 국만 외웠어. 나중에 뒤에 국이 뭐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인데 국만 외워놓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인데 지 나오니까 얘 누구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것만 따라 외우면 안 돼요. 국이면 이게 무슨 국인지 알아야지. 동태국인지 명태국인지 알아야지. 국만 외워놓고 야 국이 뭐야? 국이 다 똑같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법은 이게 앞잡아서 외우는 게 몇 개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잘 가면 되는 거지. 이런 게 되게 많은 게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은 암기한 게 많으니까 막 그 앞잡 따가 외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앞잡만 따놓고 걔가 누군지 못 몰라. 외우기만 한 거. 이게 올해는 가요. 올해는. 근데 단점이 그거야. 단점이 이것저것 외우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이제 막 국했는데 국이 뭔데 몰라. 막 국만 외우는 거야. 국수 공판장만 외우는 거지. 나머지 내용 모르고. 올해 가려면 제대로 외워야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시골 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거든요. 농업 배우면 뭐 배운 줄 아세요? 돼지 임신기간 114일, 뭐 소 150일 막 이런 거 외워요. 막 무슨 뭐 임신기간 그죠? 그리고 뭐 뇌고치 막 온도 막 외우고요. 나무 이름 같은 거 외워요. 골 때려요. 그게 안 외워져.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농업 선생님이 그 나무 이름 외우는 걸 알려준 데 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진짜 그거는. 그냥 기억이 나요. 그게. 근데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딱 주잖아요. 오 아가씨 참 중3 때 막 여자한테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리고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이때 당시 유명한 CF가 있었어요. 아카시아금 선정이 됐어요. 뭐냐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지요. 오 아카시아금 이게 이제 그 선전이에요. 몰라?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납시다 브라보콘 살짝쿵 데이트. 그 몰라요? 스피아민트 후레시민트 뭐 꽃갈콘 이런 거만 선전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자꾸 제가 6.25 세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가 오 아가씨 이거만 이건 뭐예요? 이게 오류나무,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미루나무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오류나무, 아카시아 이렇게 외웠으면 평생 기억 못하겠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요 아가씨에 꽂혔고 미인에 꽂혔으면 이걸 기억 못하겠죠. 근데 오류나무,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미루나무예요.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서 해야지. 이거 다 외워놓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가 가지고 이거 외웠는데 문제 못 풀고 있으면 골 때리는 거지. 그죠? 5개.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국수, 공판장 이렇게 쳐놓으면 되지. 우리 교재는 공매가 4번에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죠?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국수는 어디 가서 산다? 공판장에 가서 산다. 그죠? 얘가 뭐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럼 유상은 이거 빼곤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날짜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뭘로 가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61페이지에 2번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 해서 위 일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나머지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랬죠? 자, 요거는 나중에 많이 설명할 건데 요 개념 볼게요. 이런 말 있어요. 요 개념은 나중에, 이거는 자꾸 듣고 잃어버리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모 학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끝나고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러는 거예요. 동영상을 제가 자꾸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민법계론 들어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근데 수업 들을 때도 잘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동영상 진도가 안 나간대. 제가 말했죠. 동영상은 여러분 들으면서 이해하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보듯이 그냥 쭉 들으라니까. 그냥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들어, 이렇게 쭉 끝까지. 그리고 다시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수업 듣듯이 동강 듣다가 중간에 이해 안 가니까 딱 끊고 계속 왜 그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뭔 얘기인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막 너무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자세한 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그래버리면 질려버려요, 여러분, 공부. 근데 공부를 하긴 해야 돼. 근데 막 세부적으로 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막 파고들려고 안 돼, 처음부터. 왜냐면 그럼 좀 무리가 되죠. 왜?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구구단도 못 외우고 있는데 막 미적분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그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들으시라니까. 그냥 계속 민법계론을 계속 들으라니까, 동영상을. 그러면 얘가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시 들을 때 얘가 이 얘기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씩 줄 끊어가면서 얘는 왜 그런지 해서 막 이해하고 책 보고 하지 마. 책 보면 알아? 책을 놔놓고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책을 보고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나 이거 외워야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들을 때 이해되면 알았어 하면 돼. 그럼 나중에 또 하고 뭐 이게 생각난다니까. 그죠? 근데 국수공부냐 집에 갔더니 지가 생각나. 그랬더니 난 얘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한 번 봤는데 자동으로 이해가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자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럼 진짜 힘듭니다. 그죠? 대신 공부는 해야 돼요. 오전반은 뭐는 민법계론 해야 돼. 이론은 계속 동영상 들어요. 계속.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죠? 무리는 하지 마. 시금천폐하지 말라 했죠. 왜 한 2-3시간 정도만 동영상을 들으세요. 계속. 민법계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세법 때 세법 듣지 말고. 오늘 세법 듣지 마. 수업이나 잘 들으시면 돼. 수업 시간 졸지나 말고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이따 오후에 만약에 공부한다 치면 뭘 들어야 돼? 민법계론 이렇게 한대요. 계속. 1월, 2월, 내가 볼 때 내년 2월, 2월, 3월, 4월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민법이 빨리 잡혀야 돼. 1차가. 그죠? 자, 연부취득이란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어떻게 사? 여러분 차 살 때 뭘 주고 사? 돈 주고 사죠. 근데 현금 주고 사? 현찰 주고 사? 야, 현찰 주고 사나 본데? 부자들이죠. 이런 부르주아 계급들이네, 전부 다. 야, 우리 현찰 없는데 우린 보통 48개월 할부 기본에다가 60개월 할부 이런 걸로 가는데. 야, 우리 할부 인생이 여러분은 현찰주의구나. 대단하시네요. 그죠? 근데 보통 부르주아 계급들 말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우리 같은 계급은 뭘 사? 다 할부죠, 할부? 보통 몇 개월 할부? 기본 36개월. 36개월 기본에 좀 더 하면 48개월, 60개월 오케이 이렇게 하죠. 자, 60개월 할부. 돈을 나눠서 주는 거죠.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60개월 할부.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안 물어본다 했죠. 그렇죠? 맞췄잖아. 근데 지금 속으로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까 봐 잠깐 멈추서 한 분은 틀린 거잖아. 그런 거 없다니까. 얘는 뭘까요? 그렇지. 할부 이것도 연부잖아요. 돈을 얼마 만에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조건을 취득하는 연부라고 그래요. 별 얘기 아니잖아요. 얘는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럼 상식적으로 돈을 1년에 한 번씩 준대요. 차 3천만 원짜리 사는데 1년에 600만 원씩 5년간 나눠준다. 이렇게는 안 팔죠, 차를. 그죠? 그러니까 보통 얘는 어떻게 돼? 금액이 큰 경우죠. 자, 제가 예를 들면 하나 샀어요. 부동산을. 요새 돈이 없어서 싼 거 하나 샀어. 100억짜리. 옛날에 이제 일시불 주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이걸 100억에 사는데 36개월 할부에? 이거 36개월 할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에? 막 3억, 4억씩, 이자까지 포함하면 4억씩 줘요. 매달. 그죠? 이거는 할부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를 5년간 1년에 20억씩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거 뭐라 그래요? 연부 취득 그래요. 별 얘기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을 취득하는 이게 연부 취득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00억인데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 20억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연부 취득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를
거둬야 되잖아요. 과세권자는. 그럼 얘가 이걸 취득하려면 돈을 다 줘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를 거두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과세권자는요, 세금을 제가 말했죠. 올림픽 정신이라고. 세금 뭐라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빨리, 많이. 빨리빨리 걷고 싶은 거예요. 5년 못 기다려.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돈을 이렇게 1년에 20억씩 나눠서 주니까 어떻게 하라고? 세금도 요거 낼 때마다 5번에 걸쳐 나눠서 내라. 이렇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연부취득은. 그 돈을 1년에 한 번씩 돈 줄 때마다 세금을 걷습니다. 5번에 걸쳐 나눠 걷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나중에 되게 이게 개념이 중요한 게, 자, 이 돈이 지금 두 개 나왔죠. 100억하고 얼마? 20억 두 개가 나왔어요. 이 용어가 있어요. 이걸 지칭하는 용어가. 자, 이 20억을 뭐라고 하냐면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연부금이에요. 연부금이 뭐예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얼마? 20억. 근데요, 이거랑 헷갈린다는 분이 있어요. 자, 100억이 연부금액이라고 쳐봐요. 그럼 무슨 뜻이 돼버려? 1년에 얼마씩 준다는 얘기야? 100억씩 준다는 얘기잖아. 아니잖아요. 이거는 총액이지, 총액. 그죠? 얘는 뭐 총연부금액 그러기도 하고, 얘는 연부금 총액이죠. 이게 총액이고 매년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20억이죠. 그래서 20억을 뭐라고 한다? 연부금액 그래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과세표준 같은 걸 되게 많이 나와요. 연부금액 이 용어가. 근데 이 용어 두 개가 헷갈리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헷갈린다. 그럼 어느 게 연부금이냐? 그러면 이걸 이해하면 돼요. 이 말 뜻이 1년에 매년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하니까 100억씩 준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얘가 연부금액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연부금액이고 요 20억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내고 다음 년도 20억 줄 때 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이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얘는 취득일이 언제냐 그 얘기인데 실제 연부금 지급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준 날. 오늘 돈 줬어? 그럼 오늘이 취득일이에요. 그날부터 60일. 내년에 또 돈 주면 그날부터 60일 이걸로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취득 시기 자체를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게 이런 뜻인데 용어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 지금 들을 때 이 두 개만 구분만 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수업하고 1년 들으면 한 100번은 넘게 들 거예요. 막 문제도 엄청 풀고요. 막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하면 돼요. 이걸 구분 못하고 가진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세법들은 이게 연부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막 복잡하게 외울 거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가면 되죠.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럼 말 그대로 20억인 거죠. 좀 그런 식으로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과표할 때도 이게 나오거든요. 용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그게 무상승계는 나오는데 지금은 취득 시기가 이런 개념이다. 그것만 설명한 거니까 그죠? 그 세부적이니까는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64페이지 과표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